예,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토요일 프로입니다. 제가 이제 장 끝나고 2차 전지 관련 섹터 내용을 좀 녹음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는데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역대로 한 8분 정도 되게 짧게 연설했습니다. 근데 이제 짧고 굵게 그냥 정시에 의향을 줬네요. 어제 나스닥하고 다우 S&P 모두 한 3에서 4% 정도 상당히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스닥을 좀 떼어놨는데 목이 상당히 길죠. 거래도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코스피라든지 그 미국 지수 말하면서 단기 고점 밴드를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고점 밴드를 형성한 후에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 정도 같으면 한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선을 꺼놨지 않습니까? 이제 12,000포인트 정도인데 S&P는 한 4,000포인트 정도 돼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또 빠지고 추이를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원래 이제 정시라는 게 가장 투자자들이 심리에 민감한 변동성이 가장 큰 경제 지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 제가 잠깐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어제 정시가 좀 많이 빠졌는데, 사실 쉽게 말해서 이제 금리죠. 미국 3개월 금리, 10년물 금리, 이제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부분, 그다음 미국 전체 장기적인 경기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금리는 사실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정시가 좀 텐트럼이라 하면 이제 기준을 잡아주는 금리는 사실 많이 안 올랐고요. 그 미국 달러 지수도 인덱스도 별로 안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데리움 같은 거는 이제 코인 쪽이다 보니까 나스닥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커플링되고 그 민감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하다 봐야 되고, 실제로 물가나 인플레에 공포를 주는 그 유가라든지 인플레 요인들이 있죠. 얘들도 사실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야, 근데 이제 어제 증시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가 지금 바닥에서 한 20% 넘게 올랐어요. 그죠? 그게 야, 진짜 미국이다. 그래도 미국이 제일 그래도 든든하니까 제일 많이 올랐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시를 만드는 변동성은 이 공매도 이 세력들이 사실 많아요. 이번에 공매도 세력들이 엄청 공매도를 치다가 이제 6월, 7월 달에 바닥 만들 때 쇼커브링을 통해서 엄청나게 밑에 사면서 많이 반등을 준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번 고점이 됐었을 때 쇼커브링을 싹 다 굳었어요. 그리고 다시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많이 빠지게 많이 오르게 이 변동성을 키워야지만, 즉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외국인 하는 파생 장난 있죠. 이제 그런 것 같은 미국 증시에도 커다란 공매도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특히 많이 하죠. 그런 흐름 때문에 지금 변동성을 키우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우리가 보는 그 변동성 뒤에 추세를 볼 때 다른 지표들은 사실 크게 변동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너무 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세 심리를 맡기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지수가 빠지면 제가 12,000포인트 꺼놨거든요. 여기에서 받치게 되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출렁거리면서 또 지표 보고 이것저것 땡기면서 정신은 등락을 오갑니다. 항상 그렇죠. 그냥 뭐 1% 내 움직이는 거는 뭐 우리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뭔가 급하게 몇 프로씩 확확 움직이면 사람들이 불안해지죠. 오를 때는 막 들뜨고 떨어지면 공포에 질립니다. 자, 이런 변동성과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아까 말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좋아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변동성 단순한 시세보다는 이 추이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다음 주 되면 또 변동성이 생겨서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지든 움직이든 아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뭐 이렇게 시세 따라서 감정을 왔다 갔다 안 하시는 게 좋다. 뭐 다른 지표들은 사실 크게 바뀐 게 없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파월 의장이 어제 8분 동안 짧고 굵게 한 멘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사실 초기 때 빠졌다 올랐다 막 변동이 심했거든요. 자, 물가 안정 회복 안 하면 경제에 큰 고통이 된다. 확 빠졌어요. 자, 그리고 물가 안정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연준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연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그래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잘 고정시켜 놔야 된다 하니까 또 반등을 줘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빠지긴 했는데, 자, 인플레 통제 때까지 계속 압박하겠다. 자, 다음 회의가 이제 9월 달에 있잖아요. 9월 말에.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 하지만 이게 50bp냐 75bp냐 사실 분분하잖아요. 시장에서 보는 기대 좀 이따 표도 보여드리겠지만 요거네요. 자, 다음 달 9월 FOMC에서 50bp 올릴 확률이 39% 됐습니다. 75bp 좀 많이 올릴 확률이 61% 됐어요. 이게 사실 많이 변했느냐? 잭슨홀 미팅 전에 그냥 50% 60%였어요. 한 50% 50%, 한 40% 60%. 뭐 크게 변한 게 사실 없습니다. 하루 전에 36에서 39로 변했고 하루 전에 64에서 61로 변했어요. 아니 별로 변한 게 사실 없어요. 그 정시가 좀 많이 이제 오버 텐트럼을 했다고 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도 9월 달에는 이제 시장이 급을 내죠. 75bp나 100bp 인상하는 거 아니냐. 긴축을 너무 강하게 해서 정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여전히 뭐 50bp 확률이 저는 되리라 사실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또 이것저것 또 움직이겠죠.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아까 공매도 세력의 정시 변동성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기준은 실제로 물가 압력, 인플레 공포가 다시 이제 피크아웃 친 게 아니라 더 오느냐는 유가를 보면 돼요. 유가 90달러 초반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펙 그 사우디에서 정산 뭐 그거 안 한다 해도 90달러 초반에서 움직이잖아요. 인플레가 새롭게 나온 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근데 이제 정시가 좀 오버했다는 거죠. 오버를 만든 게 사실 저는 공매도 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많이 올랐죠. 특히 쓸데없이 오버 싼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시가 더 올랐던 거를 좀 더 빼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중국도 봤는데 이제 미국도 오면 이제 밤에 중국 쉴 때 이제 중국 관련 그 지수들 움직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다 있는데 중국이 사실 좀 덜 빠졌습니다. 제가 좀 더 국가별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 경기 부양,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총력전입니다. 총력전.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위안,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조, 170조 되는 돈을 또 쏟아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표로 보는 중국의 지표로 보는 홍콩이나 중국 증시가 특히 홍콩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는 중국이나 이쪽에서는 좀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으니까 야 지금 미국 급락했는데 주말 또 마음 불편하게 막 다음 주 걱정하시면서 막 그러실 거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걱정한다 주가 오르는 거 아닙니다. 주말에 쉬세요. 그냥 리프레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파월의 이제 멘트 때문에 미국 증시는 뭐 거의 텐트럼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급락했지만 정시 지표나 바뀐 건 없다. 사실 이 파월이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연준 위원들도 뭐 내가 말하는 이제 마우스 가이던스예요. 말로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마우스 컨트롤하는 거죠. 연준은 계속 이제 기대 인플레, 이 기대 인플레가 나타나는 게 증시라든지 자산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앞으로 경기가 급나면 주식을 안 사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미국이 더 올랐던 것들은 연준이 컨트롤해야 되는 그 국민들, 기관들이 오버에 자꾸 싸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이제 경기 둔화가 오는데 인플레를 눌러야 되는데 이 정시로 보는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밀당되는 과정이라 보는 거예요. 하반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변동성이 하루 컸다 해서 너무 겁내실 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라 보고, 자, 구체적으로 나스닥은 지금 뭐 12,000포인트 연절해서 또 기술적으로 받쳐지면 또 뭐 큰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깨지고 한 번 더 밀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11,000 초반이나 중반까지도 봐야 돼요. 그래 되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는데 이거는 뭐 악재로 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실어도 된다는 그 지수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번에 만약에 조정을 받고 다음 반등기에는 여전히 되게 좋은 기회로 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보면서 지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황을 좀 정리를 좀 해놓은 거 잠깐 볼게요. 자, 미국은 그랬지만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이 많이 걱정되지만 사실 지수는 외국인이 다 핸들링 합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싸고 지금 환율도 싸고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들어서 우리나라를 5조나 사고 있는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어제 하루 만에 그랬다가 확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냥 뭐 단기적으로 좀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 파워는 이제 아직 약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아직 집중적으로 뭐 엄청나게 이거를 간다고 보진 않고 종목 찾기, 대장주 찾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략은 목표방과 단기방을 좀 달리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어제 미국 때문에 또 이제 중국 우려감이나 유럽의 에너지 대란 이런 게 또 쏙 들어갈 거예요. 미국이 또 불안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시를 떠받치는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시황, 뭐 망한다, 뭐 잘못된다 이런 거 절대로 경계하시라 말씀드렸죠. 그런 거에 마음을 맡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고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긴축 스탠스를 바꾼 적이 없어요. 기대 인플레를 눌러야 되고 오래 갈 물가를 못 올라가게 잡아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두 번째 올라올 영상에 제가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소비를 누른다고 말하잖아요. 소비를 눌러. 사람이 덜 써야지만 인플레가 덜 올라오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공급단은 못 건드려요. 뭐 석유를 더 생산할 수도 없고 전쟁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그죠? 인플레를 이제 건들기 위해서 소비단을 누르기 위해서 연준은 노력하는 거예요. 금융정책으로. 근데 지금 전체 경제 시스템을 봤을 때는, 자, 미국이 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신냉전 그리고 에너지 무기화, 이건 뭡니까? 한 30년간 이어왔던 전 세계가 세계화돼서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자유주의 없이, 자본주의 없이 서로 잘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편먹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새롭게 냉전이 편으로 나눠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어떤 이 경제활동 시스템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싸게 살 원유를 지금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이 근처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옆에 있는 나라가 적국이기 때문에 멀리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자, 이러면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럽이나 특히 미국 같은 IRA 법안 같은 데서는 이렇게 세계화를 통해서 얻었던 시스템을 자기 나라에 빨리 구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제조업을 확충시키고 투자,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가서 뭐 자동차 지어라, 2차전지 지어라, 뭐 이런 반도체 지어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인플레 누르기 위해서는 소비를 좀 눌러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공급을 빨리 올려주고 소비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지금 전 세계 경제의 가장 문제였던 물가를 대처하기 위해서, 인플레를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공급을 늘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제조업을 확충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뭐 지금 그다음 2차전지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 또 싸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연준에서 하는 일은, 이거는 바이든이 하는 일이죠. 연준에서 하는 얘기는 금리 올리고 사람들이 기대 누름으로 해서 자산 가격이 너네들이 정시에 돈이 있고 한데 좀 눌러서 빨리 가서 일자리 찾아가고 그 다음에 소비를 좀 줄여주는 거예요. 눌러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경기 둔화를 유발하고 있죠. 하지만 급한 거는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 대처하는 요인을 미국의 행정부 재정정책 바이든과 금융정책 연준의 파월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플레임입니다. 가장 큰 경제 구조예요. 자, 이 사이에서 시장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진다 그랬죠. 경제 시스템은, 금융 시스템은. 그 사이에서 뭔가 수혜를 볼 걸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올려드렸던 2차전지, 우리나라가 수혜 볼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잘하는 그쪽에 저는 찾으려고 지금 포트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이게 다예요. 자, 그 사이에서 뭐 정시가 어떻고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볼 때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너무 시세 심리를 맡기지 말라는 말씀 자꾸 드리고, 사실 이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시황이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시겠죠. 수요 공급은 다들 아시니까. 그죠? 자, 미국 정책에 대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정책이니까. 물론 요 다음 지나가면 중국 정책일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중국은 경기가 불안한데 만약에 성공을 하잖아요. 전 죽지는 않을까 모르는데, 그럼 중국 정책을 따라가는 우리나라 수혜주를 또 찾아야 됩니다.
예전만큼 물론 아니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 중심은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 정책을 보고 미국 정책 IRL을 따라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S&P는 이제 4천 기준, 나스닥은 12,000 기준, 우리나라 코스피는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1,400 가면 안 되죠. 2,400. 2,400입니다. 예. 자, 우리나라 지수가 보시면 이번 2,300 저점이었어요. 예, 바닥이었습니다. 이거는 어제나만 깨요. 예, 어제나만 깨고 5분의 바닥을 주고 조정해서 올릴 때 이때 제가 레버리지 드릴 거예요.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 뭐 빠진 흐름 보면 뭐 그런 거는 좀 빠르고 몇 달 느리고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뭐 다음에 오늘 기회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 종목 단으로 접근하면 돼요. 요번에 이제 1,500 한 초반 중반을 반등을 줬다가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밀릴 수 있는 거죠. 예, 좀 밀리죠. 근데 이게 2,400 근처. 예, 제가 볼 때 2,400 근처면 딱 좋아요. 왜냐, 요번에 사실 2,400 한 30까지 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반등을 줬는데 월요일날 다시 2,400 초반 떨어질 겁니다. 한 40-50포인트 떨어지면 여기서 2,400에서 버텨주면 아까 미국 말했던 그 지수 따랑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기준은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봐야 되죠.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매크로보다는 뭐 종목만 한다 이렇게 되게 자신있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살짝 제가 좀 빼겠습니다. 어제 사실 조금 강하게 밀은 거 사실 있어요.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시장은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국가별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뭐 같은 얘기입니다. 중국은 진짜 이번 1조 위안 리커창이 지금 10월 말 정도에 11월이 아니네요. 10월 말 정도에 중국의 가장 중요한 회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이 되거든요. 시황제가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고 그걸 위해서 경기 부양을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걱정하시는 분은 계시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거는 뭐 다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동산이 불안하다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상은행 그쪽에 뭐 여러 가지 대출 담보되는 은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쪽 은행이 가장 상장이 많이 돼 있고 부동산 관련 것들이 많이 돼 있는 게 홍콩 증시예요. 사실 홍콩 증시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홍콩 H지수 항생 둘 다 똑같은데 같이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홍콩 증시가 지금 2-3일 동안 상당히 급등을 줬어요. 보시면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홍콩이 지금 보면 지금 목요일날 금요일날 상당히 급등을 줬죠.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 경기 부양함에 대해서 기대감 좀 사는 겁니다. 부동산 안 터지게 잘 관리하겠네. 이제는 최악을 지난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을 보실 때는 위안화 지금 위안화가 또 6.88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위안화 환율이랑 그 다음에 홍콩 영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요 두 개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안화는 그 달러당 위안화는 원래 7점 초반에서 요번에 6점 한 중반까지 같이 빠졌던 거거든요. 워낙 사실 작년에 강했었어요.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근데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7위 한 초반까지 빠져 올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위안화는 그 정도 룸을 두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도 시장이 좀 길어지고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다 중요한 얘기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 지금 7월 달 들어서 상당히 크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일 많이 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이 이제 미국이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매도로 갈 거냐 뭐 선물 매도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다시 뺀다. 외국인들 수급은 단타 잘 안 쳐요 원래. 매년 제가 뭐 매분기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3년 만에 외국인 수급이 올 7월부터 바뀐 겁니다. 바뀐 거예요. 올 상반기 내내 십몇 조 팔다가 그 6월달에 바닥치고 개 틀리고 개미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 7월달에 저점 매수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뭐 선물 사고 팔고 보다는 추이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하는 총재께서 지금 환율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를 지향해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론 정시가 변동성이 심하고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 있지만 딴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항상 경계하시라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코인은 지금 좀 민감해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만큼 4%씩 떨어졌는데 비트코인 기준으로 다시 20K 왔습니다. 6월달에 제일 많이 빠졌을 때 17K, 17,000달러 정도. 그 다음 요번에 23K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받아서 다시 20K 왔어요. 여기서 이제 변동성 봐야 되고, 우리나라 코인은 길게는 계속 살립니다. 근데 지금 여러가지 조사들하고 체계화되는 과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버블을 꺼뜨리는 과정, 체계화시키고 이제 살리기 위해서 기반을 만드는 과정인데,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한 개를 신규 코인 발행을 했었고, 두 번째 코인 발행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시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 자체는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코인이 한동안 쉬었던 부분이 좀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섹터는 제가 2차전지 쪽으로 글로벌 성장 스토리,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상당히 좋게 보는 섹터로 해서 2차전지를 따로 저 방송을 찍었으니까 이제 그걸로 참고하시면 되고, 로봇도 사실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에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도 유일 로봇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 로봇을 제가 이번에 29,000원대 좀 밑에 저점 매수 들어갔다가 요번에 33,000에 못 때리고 32,000에 좀 때려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종목 매매도 나올 텐데 여러 가지 보는 거 있다 말씀드렸죠. 종목도 사고 파는 기준에 개별주 기준에 봤을 때 얘가 신용도가 좀 높습니다. 개인 신용이 한 9% 10%까지 갔어요 요번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라갈 때 신고가 나기가 지금 힘든 그런 상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비중을 좀 줄어드린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태조 이방원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이쪽이 아까 말했던 단순한 돈의 흐름이 들어온 거는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여드리는데, 이 성장 스토리, 우리나라 들어오는 수급, 시장의 파워들을 감안했을 때 이쪽은 꾸준히 돌아가요. 계속 순환매되고 종목 선순환이 나온다 보고요. 제가 이제 보는 로봇이나 개별 바이오, 소프트웨어 각국에서 필요한지 인프라나 건설 부양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건설도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쪽 내에서 종목 장세는 이어진다 보시면 돼요. 별로 바뀔 게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매매했는 거를 잠깐 저도 볼게요. 이번 주에도 사실 제가 2차전지 위주로 많이 편제를 했기 때문에 크게 매매는 없었어요. 종목 찾는 과정이고, 아까 얘기했던 유일 로봇 잠깐 보이면 로봇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기방에. 자, 이쯤 되면 계속 밀리죠. 지난주에는 34,000원에 때렸는데 어제는 제가 33,000원대 못 때리고 32,000원에 좀 팔아드렸어요. 32,000원 정도.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신고가 나면 정말 좋죠. 신고가도 바라고 있는데 이 매도물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나 시도해서 돌파가 안 됐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신용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낮춰드렸는데,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또 여기서 또 받쳐야 돼요. 이 정도에서 3만원 초반에서. 근데 이제 어제 미국장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빠져서 나올 것 같은데, 뭐 흐름 보고, 뭐 이거는 뭐 단기로보다는 포트 위주에 편입시켰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방에 제가 비트코인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좀 많이 넣어드렸어요. 이것저것 넣어서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죠. 중기주 포함하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고가, 그 다음 대장주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세 조정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번 주는 뭐 2차전지 편제였죠. 그 다음 로봇 관련 매매했는 게 거의 다고, 세비캠 요거 잠깐 말씀드릴까. 세비캠을 제가 매매를 한 두세 번 했죠. 근데 제가 많이 속았어요 사실. 언제였더라 이게, 한번 제가 매수를 했다가 살짝 손절했는데 또 올라 버렸어요.
이때였나? 그래서 이제 제가 손절하고 한번 또 올라 버린 적이 있고, 어제도 이제 한 개 비중 있는 것 중에서 위에서 때리길래 반만 팔자 했는데 또 플러스 나와서 제가 팔고 올라갔던 적이 있고, 지금 반만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는 12만 2천 원 정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여전히 사실 이렇게 이 급등해서 올라가고 수급 괜찮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5일선 보시면 돼요. 5일선 요거 5일선을 깨지 않으면, 지금 저희 갖고 있는 저거 보세요. 5일선을 깨지 않으면 추세는 계속 갑니다. 그리고 시장 때문에 살짝 밀리더라도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5일선을 또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면 또 추세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 변동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물론 시장이 한번 이렇게 훅 빠지면 겁이 나는 분들이 막 팔겠죠. 그러면 그거를 굳이 뭐 확확 안 밑에서 안 사서 안 땡겨요. 왜? 장이 안 좋을 때는 개인이 사면, 팔면 또 저가에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추세를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다음 주에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면을 이제 5일선과 20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 저번에 신규주 말씀드렸죠. 신규주라는 게 상당히 부담도 적고 물량에 대한 뭐 옛날 묶였던 수급도 없으니까 신고가를 시설로 많이 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신고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옛날에 그 신라젠 예를 들면서 대장주가 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추세가 올라가서 이제 몇 배씩 가기 위해서는 신고가가 꾸준히 나야 됩니다. 신고가. 그죠? 신고가 나야지만 계속 신고가 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대장주 되는 과정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가는 건 보다 보면 신고가 막 나는 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나 이제 거래 종목이 2천 몇백 개 됩니다. 2,400개 정도 되는데, 하루에 뭐 신고가 나는 종목이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1거래대금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신고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신고가가 사실 많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더 기대를 가지고 시장 참여자들 돈들이 더 좋은 베팅을 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목 장세는 아직 제가 초기 때 시장의 흐름이 약하다는 거는 아직도 1거래대금이 팡팡팡 가는 숫자가 적다는 것도 있고, 신고가가 지금 많이 나진 않아요. 자, 하지만 제가 2차전지는 신고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좀 상대적으로 좋게 보는 거고요. 자, 이 종목 장세는 먼저 시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시장이 약세장은 의미가 없죠. 화랑장에도 대형주 가다가 쉴 때 또 종목 장세가 옵니다. 중소형주가. 하지만 박스권 올 때가 제일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박스권.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화랑장으로 변하는 과정, 그 사이,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기한으로 보는데, 그런 시장 판단이 되면 종목 장세를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아직은 돈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찍어서 사요. 찍어서 합니다. 자, 모든 섹터 가는 게 아니죠. 뭐 수십 개 섹터 중에서 아까 말했던 몇 개 섹터, 그다음 그 몇 개 섹터 중에서도 대표 종목들, 섹터라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뭐 2차전지라든지 조선주 치면 그 관련된 종목이 수십 개씩 나와요. 근데 그 종목들이 다 가는 게 아니죠. 자, 섹터도 찍어야 되고 섹터 내에서 종목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항상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돈들이 얼마나 큰지,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해서 종목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판단되는 흐름은 이 종목 장세가 얼마나 강하고 장이 활발하냐, 이런 걸 보는 거는 1거래대금, 그 종목의 판단, 신고가 흐름, 신고가 수, 이 종목이 얼마나 시그널들이 그 섹터에 확산되어 있느냐, 이런 걸 사실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뭐 시장 때문에 조금 단기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의 우리나라가 싸다가 들어오는 큰 흐름, 그 다음에 이 돈들이 찍어서 사는 이 섹터와 이 종목들에 대한 파워나 방향성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변동성에 흔들지 마시고 주말에 푹 쉬시고, 다음 주에는 시장은 또 시장 그대로 또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가 비중이든 종목은 또 맞춰 드릴 테니까. 자, 이번 주는 어제 또 밤에 미국장 때문에 많이 놀라셨겠지만
그냥 푹 쉬세요. 예,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고 바람이 너무 선선합니다. 예, 가족분들이랑 산책 좀 많이 다니시고 리플레시 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제가 또 대응을 또 해드릴게요. 자, 이걸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